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공동 기획한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다시 검찰 개혁인가 연속 기획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모두 총 3차례로 나눠서 연속 기획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방송 순서입니다. 주제는 검찰 독재의 속살 그리고 내란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사안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함께하실 세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 드레스 코드가 같습니다. 그러나요? 깔맞춤 비슷한 네, 색깔. 예. 원래 평상시에 블루를 좋아하시나요? 아니, 좋아해야 돼요. 의무입니다. 어려운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옆자리에 계신 민환 기자로 대한민국을 평정하고 계신 분입니다.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봉지욱 기자 요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뭐 잘 근데 저뿐만 아니,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잘 못 지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봉지욱 기자가 한번 보도하고 가면 다른 기자들이 다 저 따라 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그건 아니고. 아니 뭐 매일매일 아니고 예. 뭐 여러 기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검찰 스스로 하지 않으니 기자들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봉지욱 기자가 열심히 써서 그나마 검찰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그 활약상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주최 측입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내대변인이기도 한데 네. 탄탄대로 위원회라고 탄핵을 넘어 예. 탄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예. 하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 기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기억위원회? 예, 기억자 한글 기억. 난 놓고 기억자도 네, 난 놓고 기억자 할 때 기억위원회. 기억자. 왜냐하면 네. 권력기관 개혁에서 권력기관도 기억으로 시작하죠.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그다음에 군 여기에 심지어 기재부까지 전부 다 대한민국 국세청도 있구나. 그러네요.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이 희한하게도 전부 다 어쩌면 기억자로 그렇게 다 시작을 해요. 그렇구나. 김건희까지. 그래서 야. 우리는 기억위원회입니다. 기억위원회. 예, 탄탄대로. 예. 검찰 개혁을 잘해서 과거에 검찰이 어떤 농단을 했는지를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어쩌면 많은 국민들은 뭐 공정과 상식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일약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을까? 완전히 국민들은 속아 넘어갔다 이런 생각이 좀 안 드는데 속은 사람도 있어요. 바로 추미애 장관님이십니다. 바로 제 옆에서 나 여기 있잖아. 나 안 속았거든. 왜 자꾸 속았다 그래. 이런 표정으로 저를 지그시 보고 계셨습니다. 예전부터 알아보셨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의 행적을 네. 4년 전. 네. 네. 그때부터 알조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것을 제가 1년 내내 겪어서 유사한 사례를 봤고 사실은 제 임기 초반에 이 수사 기소 분리가 불가피하다라고 제가 결심하게 된 사안이 울산시장 선거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른바 하명 수사라는 거였어요. 상대 후보를 청와대가 경찰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명을 내렸다. 그리고 그 공약을 청와대가 도왔다. 네. 이렇게 선거 개입했다. 그래서 떨어질 후보를 당선시켰다. 선거 부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수사를 했거든요. 예. 당시 제가 민주당 대표여서 정확하게 시스템 공천이고 오히려 그 후보는 민주당에 들어오는 게 불리했어요. 표가 좀 달아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들어온 사람이에요. 네. 네, 전체의 큰 틀에서 어떤 지방 권력도 교체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본인은 불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택해서 들어왔는데
압도적으로 앞서 나간 후보를 검찰이 수사를 나중에 하는 걸 보고 아 이들의 그 하는 짓들이 범죄가 없어도 만드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공소장에 보니까 40번 이상을 대통령 문재인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공소장 공개하라 그러는 걸 제동을 걸었어요. 이거 그대로 나가면 큰일 난다. 제한 공개를 시키고 공소장을 요지만 공개시키고 이런 엉터리 수사로 바로 기소하는 직행하는 이것을 건절하기 위해서는 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 더 나아가서 경찰과 검사의 직무를 정확하게 분리시키겠다라고 그때 처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서초동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서초동은 대금이 있는 소리 네. 텐데 거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술자리가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거친 욕을 하면서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옮기지는 못해요. 저의 대표님을 인격상. 향해서? 네네 죽이겠다. 저를 그 당시 술자리에서 죽이겠다. 하면서 자기들은 건배를 했다는 거예요. 오, 살벌한- 죽이자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노상원의 폭사 뭐 이런 네네. 것들이 네. 그냥 나온 말이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냥 뭐 죽여버리 이게 아니라 물리적으로까지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건가? 그럴 권한이 있다라고 자신만만한 거죠. 검찰은 네, 네, 네. 얼마든지 네. 예. 그때 이제 추 장관님을 향한 공격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훈도 있었고 동아일보에서 공소장 전문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아일보에서 네.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고 저도 그때 그 공소장을 그래서 그때 봤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탄핵 공작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사실은 울산 맞아. 사건 공소장 보면 맞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앞단을 전체예요, 사실 전부 다.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의 근간, 헌법 정신, 뭐 선거, 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탄핵 사유예요. 탄핵 사유가 쫙 써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울산 사건하고 당시 뭐 그 고발 사주 사건 이런 걸 해서 선거에 개입을 해서 자기들이 그쪽 정당이 다수를 점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나가려고 하는 맞아요. 공작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네, 봤어요. 네. 왜냐하면 조국 사태를 만들어 놓고 그 무렵에 네. 광화문에 그 태극기 파들이 와서 계속 문재인 탄핵을 외쳤거든요. 그 불을 떼면서 그게 여론상 먹힌다라고 판단하고 그 울산 사건도 계속 만져갔던 것이고 네. 그리고 그걸 제가 장관 취임하니까 그 적대적 관계로 딱 보고서 이제 그걸 기소장을 딱 던진 거죠. 수사 기소 분리로 제가 네. 이걸 제도를 개혁하겠다. 그냥 수사권 조정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맞아. 그 수사 기소 분리를 하자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반격이 막 들어오고 그 무렵에 이제 자기들은 안에서 고발장을 만들어 가지고 고발 사주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총선을 치른 거죠. 그래서 네. 검찰이 그 당시에 총선에 개입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장면이에요. 그 대목에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두에서 싸우셨던 거고 예. 잊지 말자 한동훈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추 장관님에 대해서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하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어요. 맞아요. 일개 장관이. 네.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들은 어쩌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부터 기획 모의 이 됐을 개연성이나 가능성도 충분한 거다. 그렇게 의심해 봄직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1차 쿠데타가 그때 검찰 권력만 가지고 1차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실패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검찰 독재 정권이 군을 동원해서 2차 쿠데타를 하려다가 네. 지금 또 시민들의 힘과 또 야당 국회에 의해서 저지된 거다. 우리 신 의원님의 지금 분석과 정리가 명쾌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총선 개입, 그러니까 거의 탄핵과 유사한 짓을 심리적으로 네. 그 지지자들로 하여금 탄핵 심리를 부채질 계속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총선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총선 개입 의도가 고발장에 실려 있는 것이고 맞아요. 공수처는 이게 총선 개입이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손준성을 기소를 했던 것이고 네. 물론 윤석열이나 뭐 다 그 수사를 했지만 나중에
대통령 그 선거 앞두고서는 네. 당선도 돼버리고 하니까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죠. 네. 그런데 이 그때 코로나 시국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가 막 부임하고 아까 그 저 한동훈이 나오고 네. 하는 그 무렵에 그때에 이제 보면은 코로나 시국인데요. 코로나 초기 환자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대구지검에서 신천지 교회 밀집 예배를 받던 신도들을 명단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 교회 시설 안에 이제 그 CCTV가 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상 녹화가 한 달이 지나면 삭제되는데 삭제되기 전에 압수수색 신청을 하는 거예요. 대구 경찰이. 그런데 그것은 방역 당국이 협조해 달라는 사안이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대구지검이 영장을 불승인을 하는 거죠. 예, 영장 청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검사가 예. 반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려오는 얘기가 대검의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장관은 방역 당국을 협조하라고 했는데 그 총장은 협조하지 말도록 한 것이 검찰총장이다. 그래서 야. 제가 물었어요. 음.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법무부 안에 저를 보좌하는 네.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성공하도록 지원하고 돕는 건데 선거 앞두고 그렇게 지원하고 검찰이 돕는다는 것은 그것이 검찰의 정치 중립 위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도 거예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선거 앞두고 예. 잘 못 돼야 된다라는 네. 거니까 그 내심으로는 그 당시부터 맞습니다. 자기를 지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보가 공소장에 녹여놨던 것이고 바로 그 무렵이 이제 방금 말씀한 그 신천지 예. 영장 반려 예. 또 그 무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1차 쿠데타 모의 네. 탄핵 그 총선에 개입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 가려고 했던 검찰권을 있는 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했던 게 저는 그때 1차로 저지됐고 그리고 그때 그래서 울산 사건 얼마 전에 2심 판결 났잖아요. 다 무죄 났습니다. 무죄 났죠. 다 무죄 1심에서 전부 다 3년 뭐 네. 4년 5년 이렇게 만에. 받았던 분들이 5년 만에 5년 만에 무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경원 의원은 지금 6년째 재판이 1심 재판 진행 중. 재판이 진행 중이고. 네. 그러니까 이 부당한 검찰 권력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만큼 진짜 최전선에서 검찰과 싸우는 기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검찰과 싸우는 기자 연대를 만들어야 싸우는 된다. 게 아니라 당했나? 피의자로 피의자 입건이 돼서 조사받고. 지금은 피고인인데 참 좀 전에 신천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명태균 창원지검 수사 기록을 보니까 명태균 씨가 신천지 관련 언급하는 게 이게 지금 방금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랄지 여러 가지 큰 대형 행사에 신천지 관계자 대구에 손모 씨가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그 행사가 있었나 저희가 찾아보니까 신천지 행사에 이분이 대구 쪽에서 좀 고위 관련돼 그 지역에서 또 국민의힘 당협의 간부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중심으로 우리 신천지가 다 나서기로 했어.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뭐 내부의 전당대회랄지 뭐 당원들이 이제 특히 책임 당원들이 움직이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윤석열 총장 때 이만희의 그 본진을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갔습니다. 그때. 맞아요. 그때 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있었대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들 이거는 그냥 확인되진 않은 겁니다. 네.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니까 이 세력들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니까 네. 뭐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이재명을 도와주는 꼴이 아니냐. 예를 들면 거기를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 근데 결론적인 것은 그 지난 대선 캠프 때 이영수 씨라고 있습니다. 이영수 씨는 박근혜 이명박 때도 조직총괄본부장을 했던 분인데 저희가 보도는 했어요. 당시에 이분이 댓글팀을 운영했다. 확인된 것만 한 130개에서 140개 되는 댓글팀을 운영했고 자기들 주장으로는 이게 2만 명이 넘는다라고 해서 뭐 여론 댓글 공작을 했다라는 게 캠프 내부 문건에도 있고 이영수 씨가 국민 이영수 씨가 예전에 네. MB 때 그때 무슨 자원개발 네, 뭐 아시죠? 그 MB 자원개발 그 박영준 씨랑 거 연루돼가지고 그때 뭐 예, 예, 예. 구속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선판마다 나타나는데
저희가 그 사실을 보도는 안 했습니다만 명태균이 유일하게 자기가 윤석열 캠프에서 만났다고 인정하는 게 이영수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영수 본부장도 사실은 신천지 쪽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서부지법 뭐 폭동이랄지 여론조사 조작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천지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마 정권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수사가 들어가면 충분히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건 그러니까. 금방 자백하거든요. 또 네. 구속이 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 명태균 사건에서도 신천지가 등장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지금 당장 검색을 해보니까 이영수 씨는 윤석열 캠프 조직 총괄 하면서 TM 파트너스 회장 직함을 달고 있고 그 예전에 무슨 자원개발회사 그 이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나올 겁니다. 예전에 MB 사자방 네. 자원개발. 자원개발회사 미얀마 어디 관련해가지고 그래갖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예, 신천지 연루설이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된 네. 그런 인물이네요. 그러니까 그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심하고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검찰의 쿠데타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탄핵 1차 탄핵 시도, 2차 탄핵은 군을 동원해서 지금 이 2차 순간 쿠데타. 네, 예. 2차 쿠데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실패를 하긴 했는데 이 대목에서 찬찬히 짚어봐야 되는 것이 실제로 검찰은 늘 이제 권력 뒤에서 뭐 권력의 개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쓰이면서 권력에 아첨하는 뭐 권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조직이었는데 이제 권력의 주체가 돼가지고 정권을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많이 검찰 출신들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다 따져보면 어마어마한데 그건 신장식 의원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 뭐 어마무시하죠. 지금 금감원장 오늘도 정무위원회 하면서 금감원장 이복현 그러네. 떡하니 예. 앉아 있고 제일 그 최근에 그 황당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한석훈 인권위원이에요. 검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그 이충상 그 김용원 이 두 분은 하도 막말을 해서 유명한데 이분은 막말은 안 해. 근데 논리는 김용원 이충상보다 더한 논리를 펼치거든요. 이번에 그 내란숙의 방어권 보장 이것도 한석훈 인권위원이 막 앞에서 사람들 설득하고 해서 갔어요. 근데 이분이 검사 출신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인권위원인 것도 웃긴데 이분은 그 인권위원은 비상임이고요. 상근으로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본부에서 상근으로 일합니다. 이 양반도 조폭 잡던 검사예요. 근데 국민연금 기금 운용 대한민국에서 무슨 가장 상관이에요? 큰 네. 기금이잖아요. 네. 거기서 기금 운용을 상근으로 앉아서 이분이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인권위원들 중에서 김용원 검사, 한석훈 검사, 안창호 검사 이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인권위원회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을 검사 출신들이 가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심지어 인권위원회마저도 예. 검찰 출신들이 장악을 하면서 본디 목적이었던 소수자 보호나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네. 내란 수괴를 지금 옹호하고 내란 수괴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부의 핵심 기관들을 전부 검찰 라인들이 장악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복현 금감원장이 갈 때도 그분에게 무슨 전문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회계사. 금융 관련된 조사를 많이 했었다. 회계사 자격증 있다고 있다. 그랬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장롱면허, 하고. 장롱면허.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원래 그 윤석열 후보가 나 경제 잘 압니다 해서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경제 범죄를 수사해 본 경력을 댔거든요. 사기 범죄 수사하니까 본인이 경제 전문가다. 이명박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라고 수사했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잘한다 이렇게 네. 했는데 아마 이것은 그 원래 이제 이 검사 통일체 원칙에서 제왕적 검찰총장으로 군림을 해봤거든요. 단단히 권력이 뭐라는 맛을 알아요. 권력은 일사불란해야 된다. 그냥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권력이고 수평적으로 뭐
따따붙다 뭐 자꾸 토론하고. 토론하고. 곁다리 붙잡고 발목 잡고 하는 건 네. 권력이 아니다 이렇게 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독재만이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대통령으로 올라간 뒤에는 행정뿐만 아니라 행정도 물론 지위가 일사불란해야 되고 거의 군대 조직 유사하게 입법도 그래야 되고 사법도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그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분이 김무성 의원인데요. 이렇게 네. 표현했어요. 박근혜는 민주주의가 뭔지 모른다였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그거보다 1만 배는 더해요. 그렇죠. 네. 네. 민주주의 그까지 개나 줘라. 개나 줘라. 이럴 사람인 거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박근혜는 네, 정치를 해보고 국회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네. 최소한 여야 관계라도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국회는 출석해야 되고 시정연설은 하러 가야 되고 네. 뭐 이런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지키는데 이 사람은 그마저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한탄이 좀 든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데 봉지욱 기자가 네.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취재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닌가? 왜 고발 사주 제가 하진 하면은 않았고 고발의 대상에 저희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포함이 됐었고 네. 그 사건을 최초 보도한 전혁수 기자가 이제 최근에 저희 뉴스타파에 합류를 해서 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2021년 대선 이제 초반에 경선 때 터진 사건이었잖아요. 그때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수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명태균하고 뭐 윤석열 텔레그램 이런 공개했지만 프레임 전환, 박지원, 조성은 게이트로 뭐 프레임 전환 등등등 그런 것들을 빨리 프레임 전환 실제 그게 또 먹힌 이유는 언론이 그렇게 써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써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 환경 자체가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우호적이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같은 9월 30일에 터진 게 대장동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은 보면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 경선 민주당이 과정에서 내부에서 어떤 다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 야 고발 사주 사건 저렇게 간단히 끝날 수 있던 사건이었나? 그렇잖아요. 그때 그렇죠. 당선 전의 일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고발 사주와 비슷한 일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뭐 최혜병 사건이랄지 네. 찍어서 눌러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언론 플레이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그 영화 올빼미 보면 네. 그게 적나라하게 나와요. 어떻게? 왕이 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실제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프레임을 바꾸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영화 보면은 영화 올빼미 보면서 야 지금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왕정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을 그들은 했고 검찰권으로만 안 되니 검찰권으로만 안 되니까 이제 군까지 동원해서 2차 쿠데타를 벌였던 거다. 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자들이 언론이라고 봅니다. 검찰총장 시절 네. 1년 내내 프레임 전환했었어요. 우리가 네. 다 놓쳐서 그렇지. 네. 우리 봉 기자님이 그게 언론이 그랬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검찰이 그렇게 떡밥을 주면은 언론이 증폭시키고 금방금방 덜컥덜컥.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진실인 것처럼 돼버리는 건데 채널A 검언 공작 사건도 저는 검언 유착 사건이 아니고 검언 공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검언 공작이다. 네, 그때도 그 채널A 이 암흑의 기자가 바로 이제 들키니까 MBC가 이걸 취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그날 새벽에 이렇게 자기 선임자한테 카톡을 보내요. 이거를 목소리 비슷한 대역 기자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목소리와 비슷한 네. 후배 기자를 발굴을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주는 거예요. 한글 파일로 시나리오를 맞아. 보내요. 그래서 목소리가 비슷한 건데 그 제보자 X가 잘못 들은 거다. 허위 제보한 거다. 네.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채널A 이 팀들이 쫄았어요. 이거는 너무 심한 거야. 누가 봐도 맞아. 딱 티가 나. 네. 딱 그 한동훈 목소리구만 이렇게 그 선임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 전환을 만약에 채널A 측에서 안 하고 네. 한동훈이나 검찰 쪽에서 했다면 그렇게 프레임 전환했죠. 성공했겠죠. 했겠지. 왜냐하면 검찰 기자들이 그걸 그대로 네. 받아서 썼을 네. 테니까. 네.
그런데 그게 잘못 전달이 그대로 이제 원래 시나리오대로 전달이 돼서 네. 김웅이 조성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다 그 전혁수 팀이 녹취를 이제 갖고 있는 거를 공익 제보를 해서 드러난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웅이 그 조성은한테 조성은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거 채널A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이 나왔다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거 한동훈 목소리 아니래. 다른 기자래. 야. 그러면 내부에서 짠 것이 검찰로 가가지고 김웅을 통해서 예. 김웅이 알게 된 것도 이 검찰의 경로로 알게 됐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고발장을 검찰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문제를 물타기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게 검찰은 여태까지 너무나 익숙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다 놓치고 검찰이 수사를 해서 나온 거니까 믿어준 거죠. 그렇습니다. 조국 사건도 프레임 전환이었고 다 그 사모펀드에서 표창장 위조로 슬그머니 가가지고 위선의 프레임으로 전환시켰는데 사모펀드는 날아가 버리고 우리는 위선의 프레임에 그렇죠.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잖아요. 시키는 대로 따라가 줬던 거예요. 예. 무비판적으로. 그러니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언론이 비겁하게 일을 똑바로 안 했던 것인가. 네, 진짜 성찰해야 네.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건데 맞습니다. 채널A 검언 채널A 공작 검언 사건. 공작 사건 보면 네. 그 이 채널A에서 자체 조사한 보고서가 있어요. 자체 조사한 보고서에 보면 지금 추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다 담겨 있어요. 밤에 그런 전화를 하고 그리고 한동훈이랑 그 선임 기자 바로 그 여성 기자인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예 있습니다. 땡땡. 예, 그 기자가 한동훈이랑 연락을 해요. 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고 그 밤에 연락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한동훈과 연락했던 기자들 되게 많고요. 카카오톡은 서로 못 지우잖아요. 네. 그 기자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동훈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기자들이 뭘 물어보면 단순히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법리까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보도하기 쉽게 알려주고. 보도 네, 편의 네. 자료를 제공하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검언유착 뭐 관련 등등등에서도 다른 기자들이 전모를 다 알고 있어요. 보도 안 하잖아요. 그 카카오톡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과 통화했던 심지어 녹음 파일도 다 있어요. 보도하지 않습니다. 보도하려고 해도 위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윤석열과 비겁한- 한동훈이 네. 조금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1차 쿠데타 실패했던 검찰의 문재인 탄핵이라고 하는 1차 쿠데타에서는 손발이 짝짝 맞아가지고 같이 움직였어요. 언론들 보도 방향은 한동훈이 마사지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검언 공작 사건에서는 본인이 주역으로 등장을 하기도 했고 네. 윤석열은 그런 식의 누구 뭐 죽여 살려 이래가면서 검찰권 함부로 남용했고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딱딱 그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잊지 말자 한동훈, 다시 보자 김건희. 그러니까 해보니까 먹히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와주고, 그러니까 계속 그 파워가 커진다는 것을 1년 내내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징계 청구를 해도 또 법기술을 부려서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지금도 저 윤석열의 헌법재판소에서 저 뻔뻔함은 네. 바로 그런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징계 소송에서 네. 학습 효과라고 네, 봐야 네, 되겠네요. 네. 네, 이거는 이렇게 법망을 빠져나가면 된다. 네. 끝까지 버티면 살 수 있다. 근데 망의 소득이 하나 있다면 네. 그런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너무 많았고요. 진짜 피해자들이 너무 많았고 그분들이 다수가 지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다수가 국회의원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응징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이 상황은 피해갈 수 없다. 그것만 딱 원 포인트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혹시 파면이 안 되거나 이러진 않겠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하도 열을 내고 하니까 혹시 윤석열이 이러다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평범한 시민들은 또 우려하십니다. 각 대학의 헌법을 공법학과를 폐지하고 헌법 책을 도서관까지 다 뒤져가지고 분석 갱료하지 않은 이상은
하면은 화면을 자명하다.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분석외교 이상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파면은 100% 확실하다. 아, 그거 뻔한 것도 파면 안 할 거면 헌법은 왜 배우며 왜 소용이 있으며 헌법 네. 책은 왜 필요한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봉지욱 기자님.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면 헌법재판관들도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거 돌아오면 난리를 치고 뭐 나부터 2차, 3차 나부터 수거 대상이다. 숙청 피해 숙청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렇죠. 네, 그리고 전쟁까지 아마 날 겁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생각해 보고 싶지 않죠 누구나. 네. 어쨌든 1차 쿠데타는 그 당시 그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조국 전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여기를 쭉 거치면서 1차 쿠데타는 어쨌든 성공을 못했어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냈지만 성공은 못했어요. 지금 이제 2차 쿠데타인데 이 2차 쿠데타도 실패합니다. 절대 다시 돌아올 일이 없어요. 다시 돌아온다는 걸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정말 다 수거 대상이잖아. 어디로 백령도로 가셨을라나 실미도로 가셨을라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모든 국민들은 정말 빠르게 내일이라도 당장 이 내란 사태가 종결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의 방어권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그 변론기일도 또 추가로 잡히고 있어서 좀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검찰이 권력을 쥐니까 도처에 검찰 세력들을 막 보내는데 그 가운데 국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젊은 검사 김상민 검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공천도 못 받고 사실 그 컷오프된 사람인데 어디 갔나 봤더니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초반에 있었던 조상준 대검 네. 형사부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22년에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가 뭐 제가 취재한 내용은 상당히 있지만 여기서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개인 가정. 뭐 여러 가지. 예.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하루 아침에 벼락같이 잘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들어간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김남우 이 사람도 동부지검 차장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상황을 복기해 보면 군과 국정원과 검찰과 소위 권력기관을 모두 다 쥐고 통솔하면서 왕정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돈, 조직, 여론 이거 세 가지가 있으면 영구 집권도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권력의 본질을 알아요. 그래서 그 돈 그러면 기재부이고, 네. 뭐 조직 그러면 뭐 군이나 국정원이나 뭐 이런 데이고 여론, 언론사. 네. 네. 근데 MBC가 그렇게 협조를 안 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좌파 언론이라고 찍어서 비행기도 안 태우고 그러니까요. 네, 하면 되죠. 예. 그리고 그게 또 먹혔으니까 어느 누구도 MBC 기자가 전용기 못 타도 항의 한번 같이 동조를 안 해줬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점점 자신감은 커져가는 것이고 국정원 정도는 이거는 뭐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어떤 장애나 그리낌이 없는 거죠. 국민 눈치 안 보는 거죠. 호주머니 안에 공깃돌 수준이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별로 거리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부의원인데 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 직속이니까 내 직속이지 국정원장한테 전화하는 거는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거쯤이야 일도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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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김정숙 여사가 네.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조선- 조중동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네, 김건희는 윤석열을 네. 내가 만들었다잖아요. 예. 네. 확실히 저희 그 조국혁신당에서 기억자위원회 네. 대상으로 김건희를 꼭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자위원회 딱 들어가야 돼. 근데 뭐 말씀 나온 길에 그 얘기를 이어서 가보면 사실 이 진짜 내란 수괴가 누구냐? 그리고 베일에 쌓여 있는 김건희 지금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노상원이 가장 그 1차 고리가 아니겠느냐. 네, 네. 네. 노상원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에서 노상원 수첩이 빠져 있어요. 제대로 수사 안 했어요. 검찰이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특수본에서 박세현 특수본에서 예. 그런데 슬슬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근데 이 노상원은 결국은 그 뒤에는 김건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노상원의 네. 뒤에는 김용현이 아니라 김건희입니까? 김용현 김용현은 정도. 노상원한테 사실은 지시받는 입장 내용상으로는 네, 네.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이 닥달하니까 새벽 2시에 노상원한테 전화해서 그러니까 상원아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 거고 저는 지금 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요거 하나 키가 있어요. 비화폰. 노상원의 비화폰. 노상원이 민간인이잖아요. 네. 비화폰 썼어요. 그리고 12월 4일 날 돌려줍니다. 누구한테 돌려주냐면 김용현한테 돌려줘요. 네. 그러니까 김용현 측근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화폰을 또 써요. 그쵸. 그 비화폰은 어디서 받았느냐? 경호처에서 받았습니다. 경호처에서. 그리고 12월 7일 날 반납을 해요. 그러면 12월 4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노상원은 비화폰으로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준 비화폰으로 누구랑 통화했냐는 거예요. 그때 그 김건희가 그 소위 그 퇴역한 군인들이나 HID 전역한 그 노상원 지휘부대 네. 그쪽에 자꾸 뭔가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언론에서 쭉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왜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을 노상원이 썼느냐? 그때 누구랑 했느냐? 그리고 하나 더 연결되는 게 있겠죠. 뭐냐? 왜 도대체 검찰은 경찰에서 계속해서 김성훈 체포영장, 네. 김성훈 구속영장, 그 다음에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영장 이거 왜 검찰은 계속해서 안 받는? 세 번째예요.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공수처가 네. 이거 사건 우리한테 갖고 와라. 우리가 이거 아무래도 영장 쳐야 되겠다라는 검토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김건희, 노상원 쪽으로 이어지는 이게 비화폰 그리고 김성훈의 압생영장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생영장과 구속영장에 검찰이 거부하는 것까지 요게 키가 한 있고 세트로 봐야 한 된다. 세트다. 예. 검찰까지 여기가 한 세트가 엮이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 봉지욱 기자도 취재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내란 사태에서 정확히 김건희 역할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명태균하고 이제 김건희 텔레그램, 카카오톡 쭉 보니까 이미 대선 후보 때부터 대선 후보는 김건희였습니다. 예. 예를 들면 첫 후원회장을 외교관 출신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 자기가 정해서 명태균한테 검증을 하거나 물어보거나 윤석열 후보조차도 임태희 뭐 경기교육감 그때 네. 당시에 막 대학 총장 하고 나와서 이 사람 캠프에서 무슨 일 시켜야 되는데 검증해 달라고 하거나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김건희가 그때 컨트롤을 했고 주호영 그때 이제 상임 그 공동 선대위원장까지도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네. 김건희가 고르거나 명태균한테 검증을 시키거나 모든 것들 그리고 집권을 하고 나서도 이태원 사태가 났을 때 이태원 그 참사가 났을 때 이태원 참사의 해법에 대해서 내가 다 파악을 했으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좀 나한테 알려줘봐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김건희는 정확히 얘기해서 명태균과 똑같은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려고 의결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네가 알려줘봐라고 하니까 명태균이 언론 플레이에 능한 의원들을 전진 배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치를 김건희가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의심만 있었지만 그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근데 그 맥락을 봤을 때 그럼 내란 그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부인 모르게 했다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게 다 검찰의 수사 보고서로 확인된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카톡 내용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앞서 신장식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노상원만 비화폰을 쓴 게 아니죠. 김건희도 비화폰을 썼고 이 민간인 두 사람이 경호처의 비화폰을 가지고 무슨 지휘를 한 건지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검찰이 극구 비화폰 서버 압수색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2월 18일 현재 또 영장을 못했어요. 반려해 버렸어요.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마도 심우정 총장이 귀가 굉장히 얇은 것 같아요. 윤석열 쪽에서 압박이 심한 것 같아요. 너가 네 눈에 베이는 게 없어? 네? 네 눈에 베이는 게 없어? 이렇게 어,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했듯이 했던 말, 예. 네. 너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냐? 되는 게 없어. 너 나 누가 검찰총장 시켰는 줄 알아? 뭐 이런 나 건가요? 하나 집어넣었으면 됐지. 아무도 그 부인까지는 건드리지 못해. 내가 돌보지 못하는 내 부인을 누가 돌보고 있어? 경호차장이 돌보잖아. 근데 거기 구속영장을 쳐? 너 간이 배 밖에 나왔어? 아마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지 않을까. 심우정 검찰총장님 이 방송 보시고 그렇게 쫄면 안 돼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명태균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네. 그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임 검사가 심우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유미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창원지검의 음. 검사들은 다 수사관들이다. 네.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수사 똑바로 해라. 그리고 검증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근데 사실 파면이 되면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게 검찰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이게 네. 이 이번엔 내란에- 달라요, 경우가?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란에 지금 네. 수사가 비어 있는 자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김건희 관련해서 수사 비어 있죠. 그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도 못 하고 있잖아요. 김성훈도 구속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저는 매번 얘기하는 건데 12월 4일 날 저녁에 12월 4일 날 저녁에 삼청동 안가에서 그 검찰 특수부 지금 대장 노릇하고 있는 말하자면 민정수석 김주현, 그다음에 검찰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 그다음에 또 박성재 검찰 출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충암고 이상민 넷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무슨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 12월 3일 날 밤 11시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 사람들 소집했다가 그때 유혁 감찰관이 이건 반헌법적인데 나 참여할 수 없어 하고서 이 사표 던지고 나왔잖아요. 그날 무슨 얘기했냐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냥 비어 있어요. 여기 수사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즉 검찰과 연관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경찰을 압박하는 거죠. 경찰한테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그 국수본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압수수색을 2번인가 3번인가 했잖아요. 국수본을 경찰 상대로 해서. 그래서 빨리 저는 국수본이 검찰총장 여기를 압수수색해야 된다라고 봐요. 너무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박성재도 그렇고 서로 뭐라도 목줄 하나도 잡고 있어야지. 지금 검찰은 경찰 목을 딱 죄려고 압수수색을 몇 차례 하고 전부 다 피의자로 입건해 버렸잖아요. 지금 경찰도 수상합니다. 박현수. 소위 이제 그 보수 정권에서 잘 나가던 경찰 출신을 서울청장에 임명을 해서 이것도 사실은 최상목 대행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뭐 행안위 해보면 뭘 물어봐도 최상목 대행은 잘 모르는 것 같고 바지 사장 같다 이런 느낌을 의원님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경 이것은 윤석열의 옥중 인사인데 왜 이 사람을 박았겠냐? 결국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박현수를 지명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경찰, 검찰, 국정원 이게 지금 내란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종의 병목 현상이 계속 강화되면 이제 국민들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뚫어야 되겠습니까? 특히 중앙지검이 똑바로 수사할까? 특수본 제대로 할까? 이런 심우정 총장 압박받고 있어서 흔들리면 이거 헤매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좀 생기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이 시기가 겹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그 탄핵소추 심판을 하고 있는 건데 또 그거 바로 직후에는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검찰은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더 아무것도 안 네.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권력의 향방을 보는 것이죠. 아,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이 정해지는 데 따라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꾹 틀어막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지난번 계엄 사태 때 보니까 가장 국민의 눈치를 보는 쪽이 대통령과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고요. 중간 간부들이에요. 네, 그 중간 간부들이 현장 나와서 보니까 이거 지시 그대로 따르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요소를 차단하고 자제를 시켜요. 뭐 무기를 놓고 가라 이렇게 하고 예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검찰도 경찰도 마찬가지고
중간의 조직의 양심이 살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들은 여태까지 자기들 배운 게 있고 또 앞날이 멀었단 말이에요. 그 당장 무슨 승진 안 되더라도 내 운명이 뭐 이렇게 불이익하고 뭐 절망스럽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중간 조직의 양심을 좀 일깨우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검찰이 그러니까 뭐 새 정부 들어서서 뭐 더 이상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예컨대 이제 기소청으로 했을 때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변화시켰을 때 기존의 검사들이 어떻게 할까? 기소 독점이 있으니까 기소 안 해버리고 어떤 경우는 기소 막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또 남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 이제 그 기소청으로 하면은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기존의 이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해체. 해체. 예. 이게 검사 동일체의 원칙으로 저기 울산에 있는 사건을 중앙지검에 갖다 놓고 사건을 마음에 드는데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수사하라고 시키고 이런 게 이제 검사 동일체의 원칙 아래 벌어지는 거니까 이 일사불란한 조직을 이렇게 해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청법은 이 지검 단위로 관할이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걸 검찰총장이 다 지휘권으로 사건을 뺏어오고 이게 와해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청법도 이 분권이 지역마다 분권이 살아 있도록 하면서 그다음에 그 정확하게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해놓으면 수사 검사가 볼 때 기소를 안 하면은 거기에 사건을 매장한다 기소를 통해서 네. 불기소를 통해서 네. 그럼 거기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때 이제 언론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네. 또 이해관계 법률관계는 항상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고소인 고발인이 또 그 항의를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네. 이제 기존의 이 검찰 조직 가지고 이 헌법을 안 고친 상태에서 네. 어떻게 가능하냐 검찰 개혁이 그게 고민스러운데 저는 검사들은 수사에 흥미를 느끼는 아주 현장형 검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 우리가 수사 베테랑인데 수사권을 뺏는다 그러면 자기 할 일을 뺏는 것 같아서 불만이 많아요. 네. 그 특기를 살려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수사청으로 가세요. 네. 특기대로. 그다음에 이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조언을 하고 기소장을 쓰고 공판에 참여하는 걸 흥미로 느끼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이 고도로 훈련된 법률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기소청에 보내고. 네. 근데 저는 좀 직급을 달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직급을 네. 어떻게? 지금은 이 검사들이 그 상급이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한 검사가 5급으로 되는 순간. 낮추는 거죠. 검사를 수사청에 가는 검사들은 검사를. 네. 수사청과 기소청을 엄격하게 분리를 하고 직급을 낮추고 그다음에 이 수사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하고 그다음에 국수본 경찰들이 수사하는 사건하고를 좀 성격상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부패 범죄, 대형 경제 범죄라든지 하고 수사 검사들은 네. 이 광역 수사대나 경찰은 좀 다른 네. 지역의 공안적인 사안이나 치안적인 사안에서 오는 그런 뭐 폭행이나 무슨 뭐 갱단들이나 폭력 사건 이런 거 마약 조사하고 사건 네.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 놓고서 여기 이제 그 기소하는 검사들은 공판에 참여해서 이제 이 법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좀 거기는 기존대로 이제 상급을 그냥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수사에 흥미를 느낀 분들은 직급이 좀 낮더라도 네. 이쪽으로 가고 안 갈 것 같은데요. 근데 기소 공소관으로 흥미를 느끼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이쪽으로 그 오고 왜냐하면 내 특기를 알아요. 검사들이. 예. 그래서 그 직급상의 그거보다는 네. 오히려 수사에 흥미를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들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서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네.
그러면 그 수사청은 법무부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법무부 안에 독립적으로 네. 법무부 안에. 네. 예. 조금 더 이제 뭐 예. 논의를 해봐야 그러니까 여러 되는데 이제 의견이 의견들이 있대요.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이제 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 뭐 음.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장 기자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혹시 그 원래 뭐 기소를 통해서 명예를 얻고 불기소를 통해서 돈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예, 기소 독점권 가지고. 그럼 이제 그런 검사들 때려잡으라고 공수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공수처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만한 돈과 권한을 안 주고 애 밥도 안 먹이고 가서 씨름하고 이기고 오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밥 좀 먹이고 네. 좀 제대로 좀 키우고 그래서 기소청에 있는 검사들도 제대로 공수처가 잘못하면 네. 공수처에서 그 기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한동안은 저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공수처가 이제 어느 정도 수사 기소가 정확하게 안착이 되면 사실은 공수처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뭐 이만 총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냐, 아니면 뭐 반부패 투쟁기구로서 뭔가를 더 하고 있을 거냐 이런 판단들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부분을 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경찰하고 그 수사 검사들을 하나의 조직에 같이 묶어서 갈 거냐 그리고 그거를 별도의 뭐 법무부 쪽이 아니라 뭐 행안부 쪽에 줄 거냐 이런 거는 전 충분히 좀 논의를 해보면 된다. 저희들은 뭐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사법을 이미 내놨고 이런 부분들이 좀 탄핵 이후에 빠르게 처리가 돼야 사실은 차기 정권도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은 좀 어떻게 네.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그 여러 안을 취합을 해가지고 장단점 분석에 들어가고 있고 상당히 진도가 나갔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의 안도 아마 검토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사실은 그 조직 하나 하나가 또 로비를 하게 돼요.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권한을 네.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혼돈스러운 와중에 정책 대결이 권력을 어떻게 나눌까로 가면은 이 자체가 또 아노미에 또 빠지는 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공감되는 형성을 해놓고 구체적인 방안은 그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불가피하다 싶어요. 네. 사실 봉지욱 기자는 압수수색 요새 그 책 좀 팔립니까? 책 좀 어떻게? 내란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책이 안 팔려. 책이 안 팔려. 네, 내란 내용을 좀 넣어서 개정판을 내자고. 이대로는 안 된다. 되겠다. 네. 참.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결국에는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 새 대통령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칼 전통적으로 뭐 검찰, 국정원, 국세청 뭐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칼을 하나를 부러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선 때 정확하게 천명을 하고 초반에 힘이 있을 때 자기가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KBS 관련 공영방송 개혁 문재인 정권 때 할 듯 말 듯 하다가 안 했잖아요. 뭐 공영방송 이사진 수를 대폭 늘린다든가 하면 어떻게 장난을 못 치게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사람의 문제구나. 내가 가진 권력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러뜨릴 수 있고. 근데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권 때도 검찰 개혁을 가장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검찰총장 된 게 윤석열입니다. 그 개혁안에 대해서 청와대에 제출이 됐고 검토가 됐고 최강욱 의원이나 이쪽에서는 이거 다 사기다,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서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페이퍼로 속잖아요. 근데 절대로 저희도 예를 들면 언론사도 언론사 스스로 개혁하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의 힘으로 개혁이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의 힘으로 검찰 개혁을 하되 어쨌든 파면이 되면 2달 안에 대통령 선거고 2달 이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새 정부가 초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검찰 개혁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그에 대한 기초적인 로드맵을 딱 갖고 있지 않으면
일단 또 딱 이게 저 권력을 주면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좀 받아놓고 뭘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냐. 네. 봉지욱 기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는 그 법안의 형태로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또 뭐 김용민 의원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전에 철험할 때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빨리 법안의 형태로 나와서 법사위 안에서 공적인 장에서 조국혁신당에 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공적인 장에서 토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빠르게 방향을 정하고 네. 정광석화처럼 이 추진하지 않는 한 굉장히 지금 봉 기자님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으로 빨리 끌어내야 된다. 네. 저희가 지금 왜 다시 네. 검찰개혁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것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취재 편의점하고 조국혁신당이 예. 일단 판을 깐 겁니다.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이 검찰 해체라고 봐요. 검찰 해체. 그러니까 관할을 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수사 기소 분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네. 검사들 아까 제가 수사 검사로 누가 갈까요?라고 의문 네, 표시를 네. 했잖아요. 예, 예. 저는 수사 검사가 오히려 많다고 봅니다. 어. 수사하고 왜냐하면 싶어하는. 수사권을 뺏겠다 했더니 그 자기 머리가 기억 안 난다고 네. 머리 나쁜 척했던 법정에서 그래서 판사님한테 디스를 당한 김웅 네. 전 국회의원이 예. 쓴 그 시나리오 대본이 검사 외전이에요. 검사 내전. 검사 내전. 예, 예. 검사 예, 내전. 예. 재밌잖아요. 그 도박 사건 예. 막 예, 들어가서 예, 수사 예. 검사가 예. 뭐 예. 도박꾼으로 예. 위장해서 막 맞아요. 수사하고 예. 그 여자 검사가 막 네, 그래 네.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 신들린 듯이 수사하는 검사한테 수사권을 뺏는다 그러면 서운할까 봐. 서운하겠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네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웅말도 일리는 있겠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직급을 강등시키더라도 수사 검사로 가겠다. 그래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명칭을 달리 해놓고 딱 구분을 해버려요. 네.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그 관할별로 이 지검 단위로 수사 독립성을 주는 거죠. 여기서 수사 결론 내린 것은 절대로 지휘부가 타치를 못하게끔. 그러니까 지금은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지금은 대금에 올리고 대금 검찰총장이 뭐 다시 수사해봐 이렇게 네, 내려 네, 빠꾸 네. 시키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사건에 관해서는 지휘 감독을 못하고 네. 일반 사무에 대해서만 지휘 감독하도록 아하, 행정사무만 행정사무만. 그렇게 딱 분리를 시키고 네. 그런 다음에 그걸 검경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개 문제예요. 네. 뭐 그러면 검경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또 뭐 이런 종류의 수사권은 우리가 갖게 해달라고 또 로비 두라치 조직 갈등이 생기니까 네. 검찰을 이렇게 쪼개 놓으면 그 조직 갈등도 훨씬 줄어들어서 국민의 시선에서 이게 경찰에 주는 수사가 맞겠느냐 이게 검찰이 하는 게 맞겠느냐가 구분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너무 뻔하는 거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법률적 통일을 기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검찰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생활에 밀접한 범죄, 성폭력 범죄 이런 것은 그 해당 지역을 잘 아는 경찰이 훨씬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선순위 첫 번째는 검찰 해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사의 특성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 이러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사 절차의 개혁은 비교적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검찰 개혁도 경우에 따라서는 새 정부에서는 어떤 새로운 대통령 또는 그 새로운 정부 이 정부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계속 뭐 수사 기소 분리, 뭐 검찰 해체 이런 거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언제 어떤 방안으로 할 거냐라는 걸 좀 명토 박아서 뭐 대화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리면 좋겠다. 저런 걸 해버려야 돼요. 대검. 대검찰청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검 해체. 검찰청은 해체하자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검까지 해체. 대검 해체. 예. 오늘 제목 나왔습니다. 아니 대검 해체. 거기서 돈과 조직 이런 특활비. 거 정보 이런 걸 다 갖고 있으니까 네. 시간은 많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하루가 어땠냐 하면은 맨날 정치 뉴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검찰총장 시절에. 그리고 예. 꿈을 꾸는 거죠. 저렇게밖에 정치 못해? 확 쓸어버려야지. 권력의 본질을 모르네. 맞아요. 확 쓸어버려야지.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생각이
막강한 돈과 특활비라는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네. 그런 돈, 일사불란한 조직 이게 있으니까 네.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것인데 그 대금은 그냥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경찰 같으면 그 경찰위원회가 다 하는 일을 대검이 하는 거예요. 원래 경찰위원회가 해야죠. 그 대검이라는 조직이 그럼 처음에 왜 생긴 겁니까? 불필요한데. 그 아래를 네. 일렬로 줄을 딱 세우기에는 대검이 아. 필요하죠. 줄 세우기 네, 위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위에서부터 네. 아래까지 쫙 그리고 모든 사건을 내가. 내가 다, 내가 다 지금 핸들링한다. 총장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임 그렇죠. 검사 노릇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된 대검이 아주 유용하죠. 인사, 행정, 돈, 권한, 수사 권한 이런 거를 다 한 손에 쥘 수 있으니까. 그 특활비를 깎아서 확 계엄을 해버렸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랬다니까. 박수 안 쳐줘서 그랬대잖아. 박수 안 국회의원들이 치고. 박수 안 쳐줘서.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아유, 네. 내가 얼마든지 쳐드릴 수 있어. 개엄만 하지 마. 그러니까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온 국민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만나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내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신년을 맞이하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혹시 모른다 또 어떤 상태로 비상계엄이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 속에 국민들을 살게 한 그런 장본인이 문제는 지금도 사과와 반성은 1도 할 생각이 없어요. 끝이 평범한 시민들은 저 사람의 끝은 너무나 자명한데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할 텐데 아직도 자기가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프로파일러께서 방송에 그러더라고요. 사기꾼은 사과 이런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사기꾼의 그 사전에는 사기꾼의 사전에 계속 대안을 찾는다는 거죠. 계속 거짓말을 해가야 되니까 속이기 위해서 어떤 네.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말을 창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찬탈하고 정권을 사기친 사람이에요. 대선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대선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권력 사기꾼인 만큼 예. 이 거짓말도 더 요란한 거죠. 훨씬. 그래서 아마 날마다 본인은 난 보통 사람하고 달라. 난 최고야를 늘 그 자기 세뇌를 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지금은 김 여사 조언을 못 받고 혼자 이제 독수 공방하니까 스스로 이제 계속 일깨우겠죠. 그래서 뭐 이 사람한테 왜 여태까지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려 놓고 사과가 없느냐. 우리는 그런 무망한 기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 내란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게 해야 되는데 봉지욱 기자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그 명태균과 김건희 씨의 문제를 여전히 우리는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김진태 등 국민의힘에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의원들이 엄청 공격했잖아요. 맞아요. 예. 윤석열을 그래갖고 김진태가 나중에 도지사 공천 못 받을까봐 바들바들 떤 거 떨고, 아닙니까? 그때 네. 그것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뉴스타파가 이제 한상진 기자가 2011년에 본인이 통화했던 그 녹음 파일을 갑자기 보도를 합니다. 인사청문회 와중에. 근데 그 내용은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한테 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자기가 옛날에 얘기 다 해놓고 녹음 파일이 나올 때까지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적 없다고. 녹음 파일이 나와서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정정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그때 당시 새누리당한테. 근데 그랬듯이 저는 이번에 사건도 전체적인 거 보면 모든 리스크는 다 똑같이 있었고 하나 추가된 것은 명태균의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게 된 것. 검찰이 그거를 확인한 것. 그리고 그것이 또 명태균 측에서는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 보낸 루트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2일에 명태균이 민주당에 이 녹음 파일 넘길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기소되기 전날이었잖아요. 그리고 내란 12월 3일은 명태균이 기소가 된 날입니다. 된 날인데 이제 문제는 명태균이 처음에 구속된 게 작년 11월 15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딜을 하고 있었다가 구속이 되면서 딜이 끊긴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녹음 파일의 존재 이런 것들 검찰이 확인했고 검찰 뭐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 명태균이 민주당에 넘긴다고 했을 때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 녹음 파일 나오면 끝나는데 더 이상 변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 상황이 전 됐다고 본 거죠. 마지막 그러니까 다른 요인 많지만 이 잔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한 방울은 명태균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예. 그 멋있다. 잔을 넘치게 하는 네, 마지막 한 방울. 은 명태균이었다. 봉지욱 기자가 국문과죠. 전혀 뭐 근데 갑자기 기사만 쓰다 보면 정말로 제가 볼 때 문학성이 너무 그러니까 저 교수님께서 네. 저 시인 지망이었는데 아. 너 시인하지 말라고 과제를 많이 냈는데 너 시에 소질 없으니까 시인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시인을 보니까 안 시인은- 하길 잘했어. 그래서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 교수 굉장히 성견 소신이네. 들명 있으니까. 네, 아니, 저는 제자를 굉장히 기자하게 아끼신 잘했네. 거예요. 아니 나라를 구하라고 아니. 세상으로 내보내 주시고. 이거 류군 시나 이런 사람 보면 좀 멋있더라고요. 목소리도 다 네. 시 낭송하면 하여튼 봉지욱 그런데 기자 목소리도 아주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수사 보고서 공개하기 전에는 그게 그냥 저의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2월 19일자로 11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10일자의 수사 보고서에는 아예 제목이 명태균의 제22대 총선 개입 정황 확인으로 돼 있어요. 제목이 그거예요. 수사 보고서에. 네. 근데 내용은 명태균의 그 개입 정황이 아니라 김건희의 개입 정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의 개입 예를 정황. 들면 김건희가 네. 기지국 어떤 위치에서 전화를 누구랑 몇 분을 하고 뭐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이랑 뭐 통화를 11차례 뭐 하고 몇 분 하고 그 SK텔레콤 기지국 앞이 한남동 뭐 어디 바로 용산 관저 앞에 옥상에 있어 다 보고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명태균이 확실하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 네, 때문에 예, 예. 검찰은 다 해놨습니다. 그때 지난해 11월에 이미 명태균이 황금폰 제출하든 말든 별로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이미 많이 증거가 많이 확보가 돼 있었기 아니 때문에. 그 정도면 김건희를 한 번은 불러야 이게 상식 안 아니에요? 부르고 중앙지검으로 이 사건 넘겨버렸잖아요. 안 부르고 결국은 창원에서. 출장 조사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가? 중앙지검이 출장 조사관 노하우가 아니 있으니까. 창원으로 출장 가도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의 성역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성역은 지금 한남동 관저에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국민들이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용서가 사실 안 되죠. 그리고 검찰이 극구 지금 수사 안 하고 있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 검찰, 자기조직, 김건희 여기에요. 검찰 가족. 그 경호처는 그 관계를 다 알고 있고 그 비화폰이 다 그 경호처 비화폰에 통화 기록이 나오면 이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검찰 독재 정권 무속과 검찰이 합심한 무속 검찰 독재 정권이 벌인 쿠데타였다. 네. 이 내란의 본질은 2차 검찰 쿠데타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짜. 거기에 무속이 같이 또 결합을 했지. 하고 주술하고 구분하래요. 아, 그래서 그럼 주술이래. 주술. 예. 예. 아 주술이다. 네. 네. 무속인 연합도 네. 유튜브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 나가서 서울시를 봉헌하겠다 맞아요. 그랬나요? 네, 큰 네. 논란이 됐었죠. 네, 그래도 논란이 됐는데 이 김건희는 네.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네. 온통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술의 제물로.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도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 견적이. 국민의힘 쪽 여당 쪽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3월이 되면 운이 트여. 윤석열은 돌아올 수 있다라고 김건희 윤석열은 믿고 있다더라. 아니, 근데 진짜 심각한 게 저 이제 그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네. 그 말씀을 꼭 여쭤보려고 했는데 신장식 의원님께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에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국민의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주요 주체로 국회 안에서 또 세게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권이 이제 5년 주기로 바뀌니까 계속 흔들고 있다가 또 선거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끌고 가고 하는 버릇이 반복되니까 그런 자기들 해로운 일은 안 하려고 하겠죠. 정확하게 그냥 기득권 카르텔의 앞잡이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를 했잖아요. 네. 저는 이 탄핵 파면 국면을 거치면서도 그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이게 국회의원 총선의 그 파워로 치면은 200석 이상 되는 네. 힘을 견제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가 뭐 출렁출렁 한다 그러지만 저는 안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계속 봉 기자님이나 뭐 신 의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 과제를 따박따박 하는 게 맞다. 이제 다시 이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극우에 의존하는 국힘당은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네. 역사적으로. 네. 예. 어쩌면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 운명에서 국운에서 윤석열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명진 스님, 함세웅 신부님 뭐 이런 성직자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이 기회에 윤석열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 토론회를 하는 이유도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세력이 청산됐을 때 그때의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주체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가장 큰 원내 정당이기도 하고 제일 야당이기도 하고 또 조국혁신당 마찬가지로 이제 쇠빙선이 발음도 안 되네. 쇠빙선이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기존과는 좀 달라야 한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좀 어떻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완수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발언은 우리 추 의원님께 네. 하셔야 되니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 진행자 본능. 역시 좋아요, 좋아요. 예. 그 19일 날 예. 2월 19일 날 내란 종식 민주원정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원탁 회의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전에 이제 제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나왔던 민주원정 수호 키세스 우주 대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집니다. 실무 회의가 한 2주간 진행이 쭉 됐는데 네. 여기에서 말하자면 반헌 특위 국회 안에 만들자. 그다음에 권력기관 개혁 반드시 이루자라고 하는 정신을 담아서 내일 이재명 대표, 김선민 권한대행, 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해인, 그다음에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개혁신당 개혁신당은 빠졌어요? 예 빠졌어요. 네. 예. 키세스 우주대연합군에 이제 아직 합류를 안 한 건데 네. 여기에서 왜 반헌특위와 권력기관 개혁을 먼저 우선 그런 취지를 담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사회대개혁이라든지 정치개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뒤쫓아 올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이번에 이겨야 된다. 네. 민주당은 부담스러워서 이야기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조기 대선 지금 저는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압도적으로 이겨서 극우 뭐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이 이 제도권 정치권에서 착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야 된다. 링 바깥으로. 극우를 그 정치권에서 밀어내는 방법은 고립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세계 정치사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저 세력하고 손잡으면 그 우리 그냥 정치적으로 망해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러려면 저는 뭐 한 20-30년 우리 편이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키세스 우주대연합군이 19일 날 출범을 하니까 여기에서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광장의 목소리들이 또 제도에서 법과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야당 또 광장이 힘을 다 똘똘마리로 모아가지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광장의 힘이 엄청 셉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얼마 전에 광주에서 시민들께서 보여주었던 힘 있지 않습니까? 그 작정하고 온 거예요. 회방 네. 놓으려고. 네. 예. 그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의 심장을 타격한 거거든요. 세상에 폭동을 일으키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광주에 가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를 합니까? 그런데 광주 시민들이 꾹 참으신 것 같아요. 정말 꾹 참으시더라고요. 꾹 참으시고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 평화적으로 현장을 사수하셨던 그 힘이 결국엔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봉지욱 기자님 끝으로 한 네. 말씀 듣고. 저는 올 연말쯤 되면 국민의힘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빙고. 연말부터 네. 정치 검찰 해체해라. 해체하라라는 얘기가 단식 농성하고. 통상 그랬잖아요. 정권이 네. 바뀌면 그럼 바로 그때 통치권자가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합의합시다. 권력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예. 국민의힘이 주장할 때 하면 된다. 근데 대신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너 그거 한다고 약속했잖아. 그거 안 하면 정말 큰일 나.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라는 메시지는 계속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론 역할도 중요하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한번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그러게요. 이번엔 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을사년이기 때문에 역사를 새롭게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선조들이 잘 이루지 못한 걸 우리 대에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결의와 결심 이런 게 필요한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역사 얘기를 하셨고 이제 함신부님과 명진 스님께서 윤석열이 한꺼번에 우리를 일깨웠다. 이 기회에 다 짐지고 떠나라. 네. 다 고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측면에서는 한편 위기가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어쩌면 우리 역사의 긴 운명에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미향 사건을 우리가 잊어먹고 있어요. 이것은 윤미향 개인이 저격한 그래서 윤미향이 꼬꾸라진 사건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걸어온 독립운동의 역사, 그다음에 그 독립운동의 정신 안에는 뭐 동학농민혁명,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적인 각성과 진보 민주화 운동이 다 담아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그걸 후려친 겁니다. 대표적으로. 네.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개입돼 있느냐? 국내적으로는 국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었고 예. 누구의 손을 빌려서 차도살인을 했느냐? 바로 일본 극우 세력이에요. 일본 정보 당국. 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한국의 진보 정권, 민주화된 정권이 들어서면은 일본은 계속 기득권자들이 정권을 바톤 맞습니다. 터치하니까 예. 일본의 기득권 집단이 무너진다 하는 그런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른 위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한국의 국정원이 그 일본 극우 세력하고 손을 잡고서 이 반북, 반공을 같이 손잡고 일하자 그렇게 공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 국정원이 계속 돈을 엄청 줬다는 거죠. 어이?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민주화 세력이 일본 가면은 괴롭히고 그 중에 한 명이 윤미향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들이 점점 우리가 몸에 암이 들어오면 이 암이 폐암이었다가 다른 암으로 전이가 되듯이 그렇죠. 예. 원래는 반북 반공 활동을 같이 하자 그랬는데 이것이 이 악성 종양이 전이가 다른 데로 돼가지고 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들의 이 일제 시대에 겪었던 거 없었던 일이야. 아, 위안부 없었는데 위안부가 아니고 그냥 돈 벌러 간 건데. 돈 벌러 간 창녀들이었는데 예. 근데 우리한테 우겨. 징용공 없었는데 노임 다준 근로자였는데 우리한테 우겨.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항일 독립 역사를 지우고 타박하고 하는데 또 바보 같은 윤석열이 거기 손들어 준 거예요. 네. 위안부도 없애고 함구시키고 강제징용공에 대해서도 모르쇠 하고 그걸 따지는 사람을 반국가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하고 매도를 해버리고 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독립 기념 관장 다 네, 바꾸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뉴라이트 등용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국내에서도 검찰이 뿌리는 여론에 언론이 다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가 파토났어요. 그 이걸 국내적으로 외교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미국을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민주주의가 자생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이 좁은 한반도에서 이 핵을 가진 북한하고 이쪽에 있는 강성 전쟁 도발 세력, 극우 네. 세력하고
맞붙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우리 안에 자폭하는 거, 이 좁은 맞습니다. 한반도 예, 안에서. 예. 그래서 이번 이 위기 국면은 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집약시킨 거고 네. 우리가 다 놓친 것. 윤미향 사건을 민주당에서는 땅 투기범으로 제명시켜 버리고 모르쇠 하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을 그냥 다 저렇게 해놓고 그게 추운 갈등으로 보쌈시켜 가지고 니 탓이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저것은 언제든지 또 다른 쪽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민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평화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우리 자체를 흔적 없이 노상원처럼 무슨 개개인을 폭파시켜서 족적을 없앤다가 아니고 우리 민족 자체의 이 공동체 자체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흔적조차 없애버릴 수 있는 위기도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제대로 핸들링을 못하면. 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발은 역시 검찰 해체에서 시작된다라는 네. 겁니다. 박수 치고 싶어. 진짜 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2016년 촛불혁명 당시에 독일의 언론들이 앞으로 민주주의 배우려면 대한민국 가야 된다. 세상에 저렇게 평화적으로 무려 5달을 1,70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몰려 나왔는데 어머 이 사람들 쓰레기 하나 없네. 세상에 이런 사람들 처음 봤어. 맨날 유럽에서 뭐 나면 폭동이 일어나고 다 때려 부시고 화염병 방화 뭐 습격 이런데 어머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는 나라네. 대단하다. 찬란한 민주주의. 그 역사를 가슴에 안고 자부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다시 우리의 어떤 이때는 저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민족 말살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듭니다. 다시 동학 정신으로 돌아가서 1894년 우리 선조들이 싸웠던 그 마음으로 검찰 개혁부터 단단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는 이기는 싸움으로. 그렇습니다. 그때는 졌지만. 예, 우리가 우금치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일단은 그 뭐였지? 남태령을 넘어갔죠. 남태령을 네. 넘었잖아요. 남태령을 넘었다. 예, 그 남태령 정신으로. 그렇습니다. 예. 남태령 죄송합니다. 예, 남태령 정신으로 예,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를 남태령 만들어야 정신으로 된다. 검찰 개혁하자. 예. 승리하자. 구호로 끝낼까요? 자, 구호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방송이네, 토크쇼 방식의 검찰개혁 토론회.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 하면 굉장히 딱딱해요. 진지하고 딱딱하고 네. 어떠셨어요? 오늘 취재 편이죠? 좋았어요. 예, 괜찮으셨습니까? 네, 예. 신장식 의원님 어떠셨어요? 주최자로서. 그래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너무 이 두 패널 분들이 또 사회자까지 이 이 기획했던 게 이렇게 딱 실현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예. 좋고 그다음에 예, 마지막에 너무 감동적인 말씀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간에 검찰 개혁으로 네. 2번 다시는 내란과 쿠데타가 상상도 하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이번에 검찰 개혁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봉지욱 기자님 말씀 따로 들어야 네. 될까요? 예. 아까 다 한마디씩 예,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자꾸 돌리네. 구호로 마치죠. 예, 구호로. 구호로. 저는 구호로 정리. 예, 근데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검찰 해체란 말이 맞는 게 개혁이란 것은 뭔가 고쳤을 게 있을 때 개혁이란 말을 하고 조금 많이 고칠 때는 혁신이란 말을 하는데 지금 검찰은 비정상이니까 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키려면 해체를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 오늘 처음 했네요. 검찰 개혁이란 말은 너무 온건합니다. 네. 검찰 해체가 맞습니다. 보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예요. 예. 근데 우리더러 과격하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구호로 마지막 구는 검찰 해체로 가야 예, 되나요? 검찰 알겠습니다. 해체. 자,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컨셉의 네. 검찰개혁 토론회 저희 취재 편의점과 조국혁신당이 첫 번째 토론 순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그 선창은 추미애 대표님이 네. 자,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네. 검찰 해체. 검찰 해체. 한 번 더 해야 될 것 다시 해야 같은데 될 것 같아요.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예. 네. 자, 남태령 정신으로 검찰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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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새롭다.